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오지는 않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대야가 다행히 이제 안 오네요.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가을에 입구에 들어선다는 처서가 지나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처서라는 이렇게 절기를 붙인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에 처서라고 붙였던 거는 지금 아열대 기후하고는 상당히 다른, 지금쯤이면 상당히 선선해질 수 있고 오늘날로 치면은 에어컨이 없어도 되는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처서라고 붙인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24절기를 붙인 조상님의 지혜는 늘 감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금요일날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또 생각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광복을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에 이제 대통령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좀 많이 남기는데, 예를 들면 1995년도에 광복하고 이제 50주년이 지났을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조선총독부를 철거하자 해가지고 첨탑을 들어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식민지 시절에 있어가지고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두 세대가 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식민지를 경험했다가 이제 잘 기억도 안 나는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 제가 나이가 50인데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 이렇게 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묻어졌죠, 역사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의미는 많이 이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직도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야 될까, 꼭 그렇게 원자 폭탄을 투하해야 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원자 폭탄을 꼭 투하해야 했느냐. 그런데 이제 원자 폭탄의 경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핵물질이 중성자와 반응을 해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상당한 수준의 무기급으로 이제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그런 파괴적인,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무기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 독일의 한가 하는 머시기인가 하는 그런 과학자가 이제 핵분열 이론을 현실화 시켰는데, 이거를 알게 되니까 유대인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펜하이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이젠하워 박사, 아이젠하워 천재 핵물리학자죠. 죄송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로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우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냐, 영국이 먼저 이거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도 많이 들고 기술력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영국의 과학자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제 그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서 도시의 한 곳을 재생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재건축하고 공원도 짓고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 인건양 해가지고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 30군데를 두고 그 작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 U235에서 이렇게 그 고순도의 우라늄 물질이나 플루토늄 물질을 추출해내는 거였죠.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했는데 이제 가능했고, 그래서 핵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투하 실험을 해보자. 그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투하 실험을 했는데 일단 성공을 했어요. 뭐 세계 최초로 이제 이게 원자폭탄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 그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제 고글을 끼고 그때 당시에는 원자탄의 휴유증이라든지 방사능의 휴유증이라든지 하는 걸 거의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만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방호 장비를 갖춘 사람도 있었지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 일대가 증발하는 줄도 처음에는 몰랐고. 그래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과는 별개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항복이 필요하니까 항복해라. 1945년 7월 26일 날 포츠담 선언을 했는데 그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복 못한다는 어정간한 입장을 표했어요. 뭐 천황제가 유지가 된다든지 전범재판은 자기가 하겠다라든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일본에 체면도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천황이 항복 선언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고 그런데 일본의 입장이 그런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 폭탄에 대해 가지고 소문이 날 대로 났는데 전쟁 중에 군사 무기를 개발했는데 비인도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쓰자고 무기 만들었으면 써야지. 이런 그 단순한 논리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 2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미국이 달러를 끌어모을 수 있을 때까지 끌어모으고 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때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투여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뭐 투하를 안 한다. 너무 강력한 무기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투하하자. 일본이 항복 선언도 안 하는데 이 명분도 있겠다. 투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8월 3일 날 미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행정명령이죠. 원자 폭탄을 투하할 때에 대한 행정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목표가 뭐였느냐? 원자탄이 이제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는 대로 계속 이렇게 투하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로버스 장군이라고 그 추진력 만렙에 해당되는 이 장군이 보고를 하기를 현재 2개가 완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라늄 기반 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 기반 탄이다. 그 2개 일단 쏴라.
투하해라. 그래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는데 결국 일본으로서는 그거죠. 원자 폭탄을 꼭 얻어맞아야 항복을 하느냐. 원자 폭탄을 얻어맞기 전에 미국이 겁을 주는 상황에서 항복을 할 수는 없었느냐. 또는 그 원자 폭탄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졌을 때 잽싸게 항복을 못했느냐. 그거는 일본의 책임인 거죠. 미국이 전후 질서 재편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힘을 과시한다. 이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투하하기로 했으면 그건 뭐 투하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강자의 논리, 약자의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기가 있는데 항복하기 전에는 무기를 쏟아부어야죠. 전쟁 때 말이지 쓰려고 한 무기를 전쟁 때 안 쓰면 언제 씁니까? 핵폭탄이 비인도적인 무기든 아니든 지상 최대의 무기를 만들었으면 써야죠. 나라도 투하하자고 행정문서에 서명을 했겠습니다. 내가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라도. 전쟁에 가용한 수단이 있는데 이걸 회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투하하려고 마음먹고 원자 폭탄을 만든 건데 그건 뭐 당연히 투하되는 것이죠. 그 일본이 착각한 겁니다. 그래 이제 원자 폭탄의 효율성은 지금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 피폭자만 한 7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지는 못한데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미국의 그 폴 티비치 대령이 투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행정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렇다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그 사항이에요. 일본은 지금껏 피해자 논리를 내세우면서 뭐 일단은 뭐 자국민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대접은 안 해줘도 최소한의 대접은 해주기는 하는데 그 뭐 일본도 국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런지 과거부터 원폭 후유증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접이라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제국주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일본 정부의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최소한도로만 해주는데 우리는 최소한도로도 이렇게 뭐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만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전쟁터에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그런 엄청난 교훈만 남긴 상태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가 더 핵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돌 맹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5번째 태양 주기를 맞고 있다. 인류의 과도한 그런 그 탐욕이 4번의 리셋을 거쳤다고 했는데 지금 지구가 리셋이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탁회의라는 것을 해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지구가 리셋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선진국들이 찾아낼 수 있을런지 오히려 핵을 더 강화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지구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광복 80주년과 원자폭탄 80주년에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뭐 방송은 내일도 관련 방송을 하겠지만 참혹한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누구도 원망하지는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직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으니까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